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제가 이번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매수하자라는 종목도 있고요. 목표가를 높게 잡고 계속해서 가자 이랬던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매수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매수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적정 가격이 되고 목표가가 도달이 되면 매도해야 되고 지금 또 조정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매수해주는 그런 중요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그냥 단편적으로 직관적이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는 좀 같이 보자 하는 업종이 가장 유사하고 비슷하다. 그중에 삼성전기가 대장주니까 삼성전기가 먼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대덕전자는 후발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것이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조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가고 있는 거지 가격 조정을 받은 적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매출이나 또 MLCC 관련 재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고요. 새롭게 올해 스마트폰이라든지 FC, BGA, 전장용 그런 쪽에서 매출이 더 추가로 나타나면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성전기가 그런 모멘텀들이 나타나면 대덕전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모멘텀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투자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저점을 공략하는 부분은 바로 대덕전자 쪽에서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과감히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기술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무릎부터 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과감히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좀 착안해서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해 가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계속해서 공략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저는 2분기, 3분기에 이 회사들이 당연히 업황이 개선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MC넥스, 이거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 올해는 핸드폰의 가장 사양이 변경되는 게 뭐다? 카메라다. 카메라 모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폴리드 뭐 카메라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발전될 거고요. 자화전자는 뭐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우리가 요즘 아이폰에 광고 나오는 게 어떤 아줌마가 막 아들이 달리기 하는데 막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보정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독창적인 가지고 있고 조정 잘 들어왔죠? 그동안 뭐 특별히 조정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매수할 타임은 조금 뭐 어제 뭐 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정도야?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지금 주가가 반등이 오고 있는 모습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MC넥스 모습이나 자화전자의 모습이나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대량으로 막 쭉쭉쭉 들어가서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좀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자화전자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갭을 메꾸는 차원에서 그죠?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갭 중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쯤에서 매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매수하거나 트레이딩 할 때 좀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습니다. 좀 시간이 가다 보면 지금 20일 이평과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같이 가면서 만날 거예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레벨업. 그게 한 달 정도 걸릴 거라 보이고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예를 들면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일 모레 정도 월요일 정도 되면 다시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배열은 드디어 들어섰는데 기울기가 좀 안 좋은데 이 기울기 잡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수준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2분기, 3분기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아모텍 HFR, 아모텍 뭐 컨덴서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조정 충분히 들어왔죠? 제가 지난번에 조정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수준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회사가 업적이 안 좋다. 그럼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때는 손절하도록 하고요.
60의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간다 그러면 그때는 홀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이 종목이 뭐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해도 다음엔 120일 이동평균선 그 부분에서 이제 60일과 120일 사이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짧은 구간을 갖다가 롱숏을 하든가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자리 잡고 위로 올라가 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무튼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HFR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녀석은 조정이 참 많고 주가 수급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건 제가 이미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더 매수를 했어서 저도 뭐 사실 단가가 조금 마이너스긴 합니다. 왜냐면 32,000원대 초반이거든요. 조금 더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 실현을 노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쇼커버링을 이용해서 좀 나오려고 합니다. HFR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아니 뭐 실적도 좋고 뭐 업종 PER보다 다 괜찮은 낮은데 이건 굳이 그래서 재미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다 어떻게 됐어요? 우하방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쇼커버링을 이용해서 저는 나올 생각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HFR 팔고 뭐 살 거냐라고 하면 바로 저는 이런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여러분 조금 보실 때 지금 장대 음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인데 이거 지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언제쯤이면 62동 평균선 요 윗단 요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매수하고요. 그래서 HFR 쇼커버링 치고 나서 나오게 되면 개인적인 전략은 나노신소재를 매수하러 들어갈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뭐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CNT 도전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격은 좀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격이죠. 원래 이격은 정상 이격은 이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간 정도 가격 지금 딱 12,000 뭐 900원 뭐 이 정도 수준하고 12만 소리 죄송합니다. 12만 원 이 정도 수준을 갖다 보고 있는 건데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잡힐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여러분 목표를 제가 84,000원 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8만 원 찍었다 내려오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 기울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갭을 좀 채우고 가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에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어닝 딱 발표 나면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아는 1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는 그날 여러분들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그날 매도 치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 가격이 8만 3천원, 4천원 정도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저 수준에서도 많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사셨으면 아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쭉 갖고 가는데 어닝 발표나는 날 그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눌림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쯤 가면 이격이 꽤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셉셀 미디어는 제가 어제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파형이 상당히 좋은데 이격이 급격히 벌어지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TV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여러분 살펴보실 때 바로 여기서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자리가 잡겠죠. 그래서 이격은 좀 더 벌어질 텐데 이런 모습 다음에 여기 그래서 다음 자리는 여기 이렇게 조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목표가 9만원 이야기 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수익 실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8만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조정이 들어왔다 지금 반등이 올라가는 과정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쉬었다가 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 왜? 이거는 의외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2개월 다 메꾸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갭 축축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안 테크는 여기서 수익 실현해 주고 나서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기간 조정을 한번 가야 돼요. 그 수준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어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리포트 나오고 있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에는 이 정도면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수익에서 만족을 하고 나오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거를 수익을 낼 때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데 다시 제자리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20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한 번 더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보는 관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마감을 할 거고요. 3월달 아직도 2주나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노력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